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떡상개미입니다. 오늘은 애경케미칼의 일봉 차트를 토대로 시세 마이너스 흐름과 기업 펀더멘털 그리고 실제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풀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기회와 위험을 균형 있게 바라보고 싶은 분이라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케미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생활용품 그룹사인 애경그룹 계열 화학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은 계면활성제, 에틸레나민, 특수용제, 그리고 최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나트륨-이온 배터리 전극전해질 소재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생활화학 쪽 BB 매출 비중이 컸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지 소재 부문 매출이 가파르게 늘며 체질 개선 기대가 시장에 빠르게 확산됐죠. 이 같은 사업 구조 전환이 바로 최근 폭발적인 거래량의 배경입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제로 파일럿 라인을 돌려 대량 생산 테스트까지 마쳤다는 점이 투자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에도 보이는 굵은 검정선이 236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사실상 1년간의 평균 단가를 나타내는 무거운 선이라 할 수 있는데 주가는 조금 전 11,000원대에서 첫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심리적으로 이 종목은 계속 빠지기만 한다라는 패배감이 처음으로 꺾였다는 뜻입니다. 둘째, 시장의 중기 이상 자금이 진입할 명분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기관이나 연기금, 때로는 외국계 헤지펀드까지도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비중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흔히 트레이더들이 추세 전환의 골든 게이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손뼉 치며 올인할 타이밍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단기 모멘텀 지표를 보면 RSI가 90선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70을 넘으면 과매수 구간이라고 부르는데 90은 사실상 초과열 상태입니다. 또 하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시가 기준으로도 3배 가까이 이탈해 있습니다. 밴드 폭이 하루 만에 급격히 벌어졌다는 건 변동성이 과도하게 팽창됐음을 뜻합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두세 개의 음봉이 연달아 나오며 숨 고르기가 진행될 때가 잦으니 급등 직후 쫓아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선 초단타, 즉 시세가 분 단위로 움직이는 흐름을 노리는 분들은 시가 대비 3% 이내 눌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 진입하셨다가 당일 고점을 다시 돌파하면 매수분의 절반 이상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장 막판까지 흐름을 지켜보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시가에서 5% 이상 밀리며 거래량까지 확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면 세력이 숨 고르기를 넘어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 즉시 포지션을 접는 편이 낫습니다. 스윙, 즉 2주에서 한 달 남짓 보유하려는 분들은 다소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대는 1,200원과 9,500원입니다. 이 구간은 전일 고점, 5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동시에 겹쳐있는 자리라 방어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매집 세력이 존재한다면 주가가 이 영역에 근접할 때 대량 매수 물량으로 지지선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은봉으로 눌리더라도 캔들 몸통이 이 가격대를 완전히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스윙 1차 목표는 12,800원입니다. 여기는 236일선 상단 저항, 과거 개파락 전 저점,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 23.6%가 겹쳐있는 전형적인 매물대이기 때문입니다. 더 욕심을 내고 싶다면 14,800원이라는 두 번째 목표가 열리지만 여기서는 시장 전체 분위기와 실적 카탈리스트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5월 19일 예정된 1분기 실적 발표가 열쇠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소폭 늘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다는 컨센서스가 있는데 실제 숫자가 기대치를 웃돌면 매물이 소화되면서 14,000원대 돌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기대치에 못 미치면 갭 지지선인 9,500원까지 재차 밀릴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냉정해야 합니다. 236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봉이 최소 2주 이상 안착하는지 확인한 뒤 피라미딩 방식으로 천천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 OBV, 즉 거래량 누적 지표입니다. 세력이 꾸준히 물량을 모은다면 OBV 곡선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는 데 반해 헛개비 랠리라면 주가는 오르는데 OBV는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추격 매수보다 관망이 좋습니다. 기업 펀더멘털 면에서도 몇 가지 리스크 포인트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첫째, 나트륨-이온 배터리 시장은 아직 상업화 초기 단계입니다. 실증 테스트가 지연되거나 완성차 업체의 채택이 늦어지면 밸류에이션이 한순간에 과대평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난해 영업이익이 60% 이상 감소했는데 여전히 화학 원재료 변동성에 크게 노출돼 있어 환율이나 유가, 나프타 가격 급등이 실적을 다시 짓누를 수 있습니다. 셋째, 대주주가 발행해둔 전환사채나 신주인 수권 부채권 물량이 언제든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시를 통해 물량 해제가 임박했는지 수시로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심리에 관한 조언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급등주는 항상 달콤한 유혹을 동반합니다. 특히 거래량이 폭발하고 뉴스가 쏟아질 때는 스크린 상의 숫자에만 시선이 고정돼 냉정함을 잃기 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 방어선이 깨지면 미련 없이 손절한다라는 원칙을 세워두고 손절가를 자동 주문으로 걸어둡니다. 차트를 보는 눈도 기업 분석 스킬도 결국은 심리 관리가 받쳐주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자신만의 룰을 만들어 두시고 그 룰을 지키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주는 기쁨은 극대화하고 고통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깊이 있고 생생한 시장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성원에 큰 힘이 됩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께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떡상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